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2명 신청했는데 현장에서 표 하나 직접 구입 가능한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동그라미님. 아마도 임피디님께서 댓글 달아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달아주셨군요. 현장 구입 가능하고 혹시 당일날 취소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남는 표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다고 임피디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어이구, 백마우지님의 질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댓글들 다 달아주셨군요. 국민TV는 늘 가족적인 분위기, 또 하나 약속 많이들 보세요. 가족적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간다고 하면 그건 옳지 않죠. 다만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뭘까요? 도대체 서로 허물이 있는 거 있으면 서로 이렇게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뭐 그런 건가? 진짜 가족적이라는 게 무슨 개념일까요? 예? 가족적이라는 거. 최후의 보루, 마지막 방패,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끄떡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 아니니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한쪽이 희생만 요구한다던가 또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도 무조건 덮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옳지 않겠죠. 불쏘시개님, 삼성 앞에 알아서 기는 언론사. 인터넷 경제신문사 A 모 대표는 지난 18일 삼성그룹의 한 간부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어제 삼성그룹 차장과 얘기해보니 지난달 또 하나의 가족 기사가 떠 서운했다고 하기에 돌아오는 즉시 경위를 알아보고 제 책임하에 바로 삭제 조치시켰다. A 대표는 그러나 메시지 전송 과정에서 삼성 간부가 아닌 프레시안 등 일부 기자에게 잘못 보낸 실수를 저질러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줬다. 아니 무슨 이런 국정원스러운 실수를 다 하고 그래요. 네. 삭제된 기사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을 다룬 또 하나의 약속을 위해 연예인들이 사비를 털어 상영회를 마련하고 있다는 미담 성격의 기사로 지난 5일 게재됐다가 A 대표의 지시에 따라 18일 삭제됐다. 뭐 볼 사람은 다 봤겠네요. 해당 언론사는 그간 또 하나의 약속 관련 보도로 연예인 상영회 외엔 철저하게 선동작업 준비를 마친 영화라는 등 부정적인 내용을 주로 다뤄왔다. 참 지랄이 풍년입니다. 아이고 지랄이 풍년이에요. 이런 수정과에 떠있는 잣 같은 일이 귀요미 김용민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꼼시님, 시랜드 화재로 꽃같은 어린아이들 보내고 해병대 훈련한다고 꿈 많은 고등학생들 보내고 대학 신입생 환영식에 참여하다가 젊은 청춘들을 또 그리 보냈어요. 확실히 대한민국이 좀 안전한 나라인가 봐요. 그죠? 일부 해안가에서 태풍 피해를 좀 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또 태풍 매미 같은 것이 오고 그러면은 엄청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일본 같은 나라에 비하면 훨씬 안전하잖아요. 화산이 폭발한다던가 지진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다던가 쓰나미가 온다던가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런 걸까요? 참 흔한 말이지만 이 안전불감증이라는 거 이게 참 아쉽습니다. 기타 갖고 왔습니다. 네, 신청곡 중에서요 일단은 조용한 노래 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나기 전에.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난
긴 들판을 떠돌다 밤이면 없는 바람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긴 날을 혼자 서서 울던 풀잎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빛 하나 없이 가난한 어둠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바람도 풀잎도 어둠도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빛 하나 없이 가난한 어둠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바람도 풀잎도 어둠도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몰라. 어둠도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몰라. 네, 안도현 씨, 그리고 제가 만든 노래. 임피디님이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대요. 네. 매우 20세기 느낌 나지 않습니까? 보자. 신청곡 중에서요, 막 지금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노래 중에 한 곡을 했습니다. 네. 귀요미 김영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죠? 아닌가? 예, 그 외에 우리의 노래가 임진강 메들리 등등 신청해 주셨어요. 담대하게. 새로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전내연님께서 호응해 주셨고요. 연인에게 고백할 때나 결혼식 때 신랑이 직접 부르면 최고. 신랑이 직접 부른 거 본 적은 없고요. 제가 결혼식 축가로 부른 적은 있습니다. 참, 제가 여태까지 주례를 2번 봤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으신가요? 심지어 한 건은 40 되기 전에 봤었죠. 2건 모두 소위 말하는 제 팬들 사이에서 지들끼리 결혼을 한 겁니다. 가수 띄울 생각은 안 하고, 네. 그래서 가수는 아직도 이망이 입꼬리인데 지들끼리 연애질이나 했었고 말이죠. 둘 다 지금 2 커플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애들 낳고, 네. 특히 한 커플은 오랫동안 애가 안 생겨서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현대과학의 도움으로 좀 훌륭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재희님, 병이 오빠.
가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저도 다시 생각해봐요. 여야 국회의원님들은 TV에서 보는 것과 달리 실제로 친한가요? 누군가는 국회에 계속 있다 보면 정이 생기고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만든다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민주당의 초선과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활약이 많이 비춰지는데 그런 면도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요. 2007년 기사인데요. 천정배 전 의원, 딸은 판사, 사위는 검사,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서울대검찰청에서 열린 천정배 전 의원의 맏딸 판사 지성씨와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 검사 재만씨 결혼식에서 두 의원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병렬 전 대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주도한 한나라당의 대표였고, 천정배 의원은 열린 우리당의 창당 세력으로 탄핵안 상정을 거세게 저지했던 분인데, 만약 우리 아빠가 민주당 의원이라면 저는 최병렬 자체로도 싫을 것 같은데 심한 오지랖인가요? 혹시 결혼한 상대가 새누리당 당원이라면 생각만 해도. 참고로 최병렬 씨 아들은 TV조선 최희준 앵커이고요. 이런 가족도 있고 또 하나의 가족도 있고 여러 가족이 있는 듯해요. 근데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 아들은 아니군요.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사랑엔 국경도 없다는데. 정책이 다르다고 해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해갖고 인간까지 싫어한다는 그런 건 없겠죠.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더라도 인간적으로는 악성을 나눌 수 있는 것, 뭐 이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들이 패밀리가 돼갖고 서로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한통속이 된다. 그러면 정말 추악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봐요. 벌써 지들이 뭐 위기에 빠졌을 때 보면 뭐 국회의원 특권을 뭐 제한한다느니 뭐 세비를 반납하겠다느니 말만 그래놓고서는 최근에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들 연금 타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고, 이런 추악한 가족도 있는 것이죠. 작년 기사인데 지금 봤네요. 이게 뭐죠? 재미있는 사람 이야기 전 세 번째. 이거 언플러그도 아니고 안플러그드, 즉 플러그 없이, 마이크 없이 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는데 마이크 시설이 시원찮아갖고 그럴 때는 무플러그드, 즉 안플러그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고요. 그렇게 했던 공연이었죠. 능구렁이님, 손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민기님의 아름다운 사람 신청합니다. 애절하게 가슴스레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 가사 좀 검색을 해볼까요? 이 아름다운 사람은 김민기 선생님께서 만든 노래였고, 김민기 씨의 미대 후배였던 여학생 둘, 당시 서울대 미대는 그때는 음악하는 후배들의 전통이 좀 있었대요. 물론 다 아마추어였지만 그 중에 현경 그리고 영애, 박영애, 이현경인가요? 이 두 분이 졸업할 때가 돼갖고 아까우니까 음반이나 하나 내자 이렇게 해서 김민기 씨가 프로듀싱을 맡아갖고 음반을 녹음했습니다. 그때 연주는 당대 최고의 연주팀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세션맨 집단의 그런 개념을 확고하게 해주셨던 동방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팀에서 드럼에 뭡니까? 배수연, 베이스 기타의 조원익, 건반의 이호준, 기타의 강근식. 이 강근식 씨, 특히 여기 키보드에 이호준 씨는 나중에 80년대 위대한 탄생, 아시죠? 조용필. 거기서 건반을 치시면서 친구여 같은 명곡을 만들기도 했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하여튼 이 도움을 받아서 냈던 현경과 영애의 그 유일한 음반은 음악적으로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기도 한데 여기에 한 아이라고 원래는 부르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처마 밑에 한 사람, 들판에 한 사람,
산유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 아이가 아니라. 네, 그렇게 들으면은 한 아이는 가련한 아이가 아니라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우뚝 선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한 아이라고 들었을 때랑 한 아이랑 들었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드실 텐지 비교해 가면서 한번 들으세요. 저는 하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빛 내려오면 저마 밑에 하나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눈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세찬 바람 불어오면 들판에 하나이 달려가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나으면 아름다운 그는 사람이여라. 새하얀 눈 내려오면 산 위에 하나이 우뚝 서 있네. 그 고운 마음에 노래 울리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그이는 아름다운 사람이여라. 네, 저희들끼리 음악으로 저희들끼리 손뼉 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네. 함께 들었던 노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쓸쓸한 강수님 그립네요. 저도 그립습니다. 얼마 전에 홍대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오빠 병희 오빠 그러고 딱 뒤돌아보니까 박강수 씨였어요. 여전히 또순이처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또순이죠, 또순이. 제가 알고 있는 음악하는 사람 중에 그런 또순이가 없어요. 예. 천정배 의원이 그랬었나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한나라당을 하나? 으아, 죽인다. 천정배 의원은 목포가 나온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죠? 목포가 낳은 천재. 변호사. 인권 변호사였고요.
한때는 천신정에서 신기남, 천정배, 정동영 이 세 분이 참 대단한 앙상블을 보여줬었죠. 이런 분들이 그 기세를 이어가갖고는 계속 단합해갖고 한다면은 큰 일을 벌였을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물기다리면님 고맙습니다. 중년 공시생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녁에 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 공연이라기보다는 집회 중간에 제가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건데 여성단체 연합이죠. 이상하게 그러니까 박정희 2세 정부 돼갖고 말이죠. 올해 여성 정책이 많이 후퇴했다고 느끼는 모양입니다. 여성계에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그런 집회를 오늘 청계광장에서 한대요. 연락이 왔습니다. 노래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흔쾌히 여성성이 중요한 것이지 여성이라는 그런 젠더가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그런 거. 그런 면에서 남자다워야 돼 뭐 이런 얘기들 이제는 좀 들어갔으면. 왜냐하면 옛날 사냥하고 농사짓고 뭐 이런 육체적인 힘이 필요한 시대에서 점점 그렇지 않은 그런 일들은 기계가 대신 해주니까, 로봇이 대신 해주니까 그냥 저 대강 아름다워 보이게 자기 그 몸 갖고 나가고 튼튼하게 살 정도의 그런 체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죠? 천하장사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짐승에 맞서 갖고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뭐 그런 그 무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니까 만약에 그런 무력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인류가 망한다고요. 그런 여성성이 더 중요하다는 어떤 의미의 여성성? 포용하고 안아주고 섬세하게, 예? 그러니까 윽박지르고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점점 시대는 여성성이 필요한 시대로 가는데 아무리 여자라면 뭐합니까? 여성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소위 말하는 남성성, 네. 그래서 남자들이 말이죠. 옛날에 비해서 남자답지 못하다. 한편으로는 저는 기쁘게 생각해요. 야, 이젠 야만에서 문명으로 가는구나, 남자들도. 이 방송 듣고 계신 남자들, 한번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몇 살 먹은 애들이 사람입니까, 남자들이?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20대 남자들이 그게 사람입니까? 아이고 참. 밑에 뭐 언론이 뉴데일리였군요. 이걸 언론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의문이지만 아이고 참 그렇군요. 쌍벽을 이루는 네. 뉴데일리가 언론이면 변희재도 논객이겠네. 예. 신청곡이 또 올라왔습니다. 광야에서 센 거 하나 부탁드려도 되나요?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안치환 씨, 그러니까 노차 사이에서 알려지기 이전에도 꽤 좋아했던 노래죠. 갑니다.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울음이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이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다시 서는 저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광야에서였습니다. 네, 문대현 작사 작곡, 사악의 그날이 오면 등을 작곡하신 문승현 씨의 동생이고 동물원의 김광석, 김창기 이런 분들이랑 또 친구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이 모이는 자리라던가 또는 김광석 추모 모임 자리에는 꼭 나타나시죠. 네. 술도 좋아하시고 노래만큼이나 스케일이 호방하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중년공시생님께서 성공한 인생, 아하, 야, 유머 하나 올려주셨네요. 10대에는 성공한 아버지 두었으면 성공, 20대에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는 결혼 잘하면 성공, 40대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면 성공, 60대 아직도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 건강하면 성공, 80대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 90대 전화 오는 사람 있으면 성공, 100대 아침에 눈 뜨면 대성공. 우와,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마선생, 마이클 잭슨께서 말씀하시길 You are not alone. 너는 언론도 아니야. 뉴데일리. 찌짤치다님, 천정배 법무장관, 검찰과 의견 대립 지휘권을 발동. 꼼수 부리지 말고 이렇게 적법하게 해라. 그래요, 법무장관 시절에 아쉬운 점이 있었죠. 그때 국가보안법 철폐하자고 막 저희가 싸우지 않았나요? 오늘 광화문에 책 보러 갔다가 일본 영사 앞에서 집회 보았습니다. 아, 수요 집회 보셨군요. 지하철에서 멍. 그렇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할머니들, 네. 한국 정신대 대책위 협의회 정대협과 함께하는 그 수요 집회. 12시 부근부터 하죠. 저도 다다음 주 수요일은 3월 5일에 가서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공릉동 아주머니께서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네. 이거 가사 적어주셨군요. 오랜만에 듣고 싶으시다고요? 이 가사 내용은 참 절절하지만 이거 쓴 거짓말이죠. 다 선배들이 친구들이 가차 가자가 갖고 간 거 아니에요? 농담이죠. 그러니까 누가 사주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현실을 보고서는 현실에 눈을 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는 거죠. 노동해방의 길, 인간해방의 길, 자주민주통일의 길. 그렇죠. 보자. 다음 주 수요일 공개방송 참석하려 하는데 박강성님 초청은 안 될까요? 박강수겠죠? 그러게요.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 예. 일단은 공등동 아줌마님께서 올려주신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네. 요거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가사가. 이 노래를 만든 분은 김성민입니다. 김성민. 본명 김종호. 서울 외대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참 재능이 많았고 고정관념에 얽혀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전에 1993년에 최초로 민중가요권에서 최초의 락밴드인 천지인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청계천8가 또 청소부 김씨를 만날 때 이런 노래를 작곡하고 프로듀싱을 했었습니다. 천지인을 결성하고 곡을 주고 프로듀싱을 했었죠. 그때만 해도 고루한 사고방식의 있었던 운동권들은 무슨 락밴드냐 이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대를 앞서간 거였죠. 반대로 얘기하면 운동권은 이미 그때 시대에 뒤떨어지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내게 투쟁의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그러나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느새 적들의 목전에 눈물 고개 넘어 노동자의 길 걸어 한 걸음씩 딛고 왔을 뿐. 누가 나에게 이 길을 일러주지 않았네. 사슬 끊고 흘러넘친 노동해방의 길을 그러나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느새 적들의 목전에 눈물 고개 넘어 노동자의 길 걸어 한 걸음씩 딛고 왔을 뿐. 누가 나에게 이 길을 일러주지 않았네.
밭을 끊고 흘러넘칠 노동 해방의 길을 밭을 끊고 흘러넘칠 노동 해방의 길을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공릉동 아줌마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간만에 저도 불러봤습니다. 오늘 수요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게스트 안 모시고 갑니다. 뭐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게스트요. 게스트 모실 수 있는 여력을 좀 남기고 싶은 것이죠. 어제도 강호달림 씨와 기타리스트 한 분이 오셨잖아요. 이분들 게스트 비용 챙겨 드려야 됩니다. 물론 제가 경영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되도록이면 출연료를 아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게스트 한 분 꼴로 이렇게 모시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너무 빈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또 방법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일종의 땜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땜빵이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만 뭐 가끔은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다음 주에도 강호달림 씨 그리고 기타리스트 키키님을 화요일에 모시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런 형식으로 가볼까 이런 생각합니다. 아깝잖아요. 소중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돈이 많아갖고 이렇게 증자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입해 주시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소중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로 가입해 주신 분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자. 우와, 전북 군산시에서 안근 박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근인가요? 안근 박사님. 예.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서 이제는 이전님. 예, 반갑습니다. 역곡 역장님이랑 제가 좀 잘 아는 사이입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 이거 동네 주민이시군요. 경도세님. 예, 반갑습니다. 야, 진짜 동네 주민이네. 예. 이제는 좀, 정리할 시간이 되고 있군요. 제우수 한웅님께서 노예, 이 만평 그려주셨어요. 참, 촌철살인이죠. 3월 5일에 꼭 가봐야겠습니다. 예, 12시, 전 11시 반쯤부터 준비가 돼 있을 테니까요. 12시 전에 오시면 됩니다. 12시 전엔 제가 노래를 마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꼴통아이티님 고맙습니다. 네. 보자. 이재희님, 이 시대의 진정한 남성상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저요? 저는 이것저것 좀 모자라기도 합니다. 예. 단점 많습니다. 술을 많이 먹습니다. 예. 진돗개님, 오전에 맹경수님 프로 잘 듣고 계시는 모양이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방송도 좋아요. 느슨한 것 같으면서도 편하고, 병희님 달달한 노래도 듣고요. 코코아님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